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조동탁 회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13동을 지역구로 들어오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발이 앞서 지난 강동구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로 희생된 주민과 영남권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싱크홀 사고의 수습과 함께 화재 진화를 이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공간, 동네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 50만을 눈앞에 둔 강동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 절실해졌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가까운 거리의 목욕탕 시설은 필수적인 복지 자원입니다. 목욕은 피로를 해소하고 땀과 때를 씻어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청결을 위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로운 행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공중목욕탕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물며 1980년대에는 그 수가 크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전만 해도 강동구에는 29개의 동네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뒤 2021년도에는 25개로 줄었고 지금은 18곳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일동, 상일이동, 명일이동, 고덕동, 암사 2, 3동, 천호 3동과 청내 1, 2동에는 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네 목욕탕은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겪는 코로나19였고 두 번째는 2023년 이후 치솟는 전기료와 가스비였습니다. 운영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점점 더 많은 공중목욕탕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의 소멸은 필연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목욕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목욕탕을 영업 가능 시설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6개로 띄웁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수를 사용할 수 없는 사회 취약계층과 사후시설이 없는 현장 노동자에게는 목욕탕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필수 생활 기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 하다못해 일시적인 단전단수로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중목욕탕은 중요한 위생유지 수단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정경 선생은 무조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명 주민자치센터 1층 1층에 목욕탕을 넣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농구는 민간 폐업 목욕탕을 인수해 취약계층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목욕탕을 열었습니다. 종로구는 2015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시 어르신용 공공목욕탕을 만들었고 성동구는 공공복합청사에 자가겸 목욕탕을 조성했습니다. 금천구는 2022년 공공사우나인
동네방네 사우나를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 주민과 함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제는 고민할 때입니다. 목욕탕을 개인 사업장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지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동네 목욕탕을 지역 사회 복지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행정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목욕탕이 하나 둘 물을 닿는 건 시설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삶의 리듬을 조절하던 공동체의 거점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로서의 목욕탕, 강동구가 이 담론 중에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목욕탕은 작지만 강력한 건강복지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진정한 고령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오늘 제안되는 사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